모든 것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과 내 아이가 걸어갈 길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8년 대입 개편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는 32년, 조금 텀을 두면 33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부터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벌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또 길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조금 과거로 시간을 돌려봐서 제가 작년에 가장 설명해서 많이 했던 얘기가 IB예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리고 2028년도에 입시 개학안이 나왔어요. 2028년도 입시 개편안은 과도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느냐? 일단 IB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학기마다 소논문 쓰고 1년마다 에세이를 쓰는 게 IB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뭐 하느냐?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석사 논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자기의 어떤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로 진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평가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피드백을 누가 주느냐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사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죠, 당연히.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엔가 연수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교사들을 연수하면서 능력을 함양시킨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얘기 속에서 2028년도에 어떤 교육 개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2028년도 교육 개편안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배용 위원장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올 초에.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수능, 현재의 객관식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게 사실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지나친 사교육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기조로 인터뷰를 하면서 미래형 수능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논술형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형태는 IB와 다르지만 IB와 그 다음에 이 국가위원장이 미래형 수능의 어떤 공통 부분은 뭐냐, 교집합은 뭐냐면 주관식이 논술형 평가. 근데 여기에서도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뭐냐, 결국은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그런데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이게 가야 할 길이 맞는데 거기에 어떤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 어떤 그런 방법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2028학년도 입시안을 과도기적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논서술형 평가 항목을 늘리겠다,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논서술형 평가 항목을 늘리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환경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거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능력이거든요. 아이들의 주관식 논술형 평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걸 줘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 그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예기간 4에서 5년 준 겁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부터 현재 중3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진짜 논서술형 문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안에라도, 즉 중간이라도 바꿀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중간에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적어도 그 다음 입시 개편안에서는 논서술형 국가시험을 도입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모든 것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비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신년 인터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아이들이 볼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술이다, 아이들이 쓰는 시험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쓰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고3 아이들이 논술학원, 인문논술, 자연논술학원 다니면서 주제를 보고 거기에서 정해진 답을 써내는 그런 형식의 논술 문항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열려있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논술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걸 단기간에 준비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료들, 기존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 논제에 맞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배열하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거든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머릿속에 드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완벽한 교과 과정 외에도 더욱더 아이들의 머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독서가 전인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죠, 국어를 위해서 필요하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독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입시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수학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될 거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독서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책은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 아이가 중3 때까지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초3 때까지 열심히 책을 읽었으니까 한 1, 2년 쉬면 뭐 조금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독서는 사실 책에 맞게 계단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초3 때까지 열심히 독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1년을 딱 건너뛰면 아이의 독서 수준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물론 뭐 초3 때까지 열심히 읽었으니까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문해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쉬면 의미 없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대학교 수준에 혹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준까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서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 어떤 살출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김은숙 작가 같은 글을 써내라는 시험을 내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자료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자료를 골라내는 거. 내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데 이 논제에 맞게 필요한 자료들을 끄집어내는 거, 그것을 배치하는 능력, 그리고 그 골라내고 배치한 자료들 중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죠. 그 과정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논문 쓰면서 이 부분 논문 좀 찾아보고, 이 논문 찾아봤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기존에 찾아온 자료들 중에 좀 오류가 발견되고 계속 거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예비 단계부터, 초등학교 단계부터 거치게 만드는 거죠. 글쓰기 할 때 아이들한테 글검 여러 가지를 주고 거기에서 자기 글에 맞는 자료들을 찾게 하고 그거에서 이제 배치하게 하고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수학이나 영어를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제가 가장 참고하는 건 선배 엄마들의 길이거든요. 아니 다른 게 참조할 게 없으니까 뭐 유치원을 고를 때도 그렇고 학습을 시킬 때도 그렇고 저도 어머님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간 길, 의대에 간 친구 아들 혹은 사촌의 뭐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걸어간 길과 내 아이가 걸어갈 길이 다릅니다. 그 점을 어머님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독서와 글쓰기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과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학습 계획을 짜줄 수 있을까? 제가 초기에 이제 쇼츠로도 뭐 독서교육법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찍었는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떠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영상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머님들 제 영상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